그래서 이제 해외 생활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을 때 과연 워홀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서준이의 주저리 두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주저리 첫 화를 한번 올려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호응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진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저리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바로 제가 해외 생활에서 깨달은 내 인생을 바꾼 5가지 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해외 생활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이 정말 많은데 그 안에서 좀 가장 크게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 편에 올렸던 게 내가 해외살이를 관둔 이유잖아요. 근데 워홀을 그만둔 이유를 얘기하다 보니 워홀에서 느꼈던 좀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제 막 워홀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뭐야 나 가는 게 맞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제 해외 생활이 뭔가 너무 의미 없이 보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을 때 과연 워홀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간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워홀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점으로 한번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이런 토크 컨텐츠를 할 때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좀 진부할 수도 있는데 바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띄워놓을 건데 제가 예전에 나 너무 늦었나? 라는 그 영상을 올렸을 때도 항상 입이 닳도록 말했던 부분이에요.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요. 물론 20대 초반에 비해 20대 후반에 체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20대에 비해 30대의 체력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 그 신체적으로 나이 드는 건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인생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살아갈 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삶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는 오로지 제 선택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무언가를 도전할 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적어도 나이가 장애물이 되진 말자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제가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경험은 팀월튼에서 일할 때인데요. 이제 그 팀월튼에서 일할 때 많은 코워커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한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 분들도 계셨는데 다 학생 신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왜 아직도 학교 다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래서 뭐 이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너 돈으로 스스로 벌면서 학비를 벌고 있고 생활비를 벌고 있구나. 그리고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지 그 개인의 삶 하나하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너는 그렇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해외에 꼭 가지 않아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었다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습득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저는 해외에 가서 그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그렇게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사시는 분들을 직접 보고 그 삶이 정말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주체적으로 보내는가가 제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이었다라는 거를 느껴지면서 내가 나이에 얽매일 게 아니었구나. 저는 한국에서 이제 20대 후반이면은 나이가 굉장히 뭔가를 시도하기엔 좀 어려운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캐나다로 갔었는데 캐나다 워홀 가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많은 걸 포기하고 가는 거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내가 지금 그냥 연봉 올리고 차근차근 돈 모아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야 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캐나다에 갔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청년기를 또 다르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한 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그 나이에 대한 강박에서 좀 벗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초반까지는 나이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있어서
대학교에서도 절대 휴학 안 하고 무조건 스트레이트로 다닌 다음에 누구보다 빠르게 입사해야겠다. 누구보다 빠르게 취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한번 그게 깨진 시기는 호주로 워홀을 갔었을 텐데 이제 호주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 영어를 말로 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해서 이제 호주 현지인들이랑 많이 어울리지 못하고 워홀을 온 한국인들이랑 많이 어울렸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이도 어렸고 굉장히 겁이 났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난 한국 분들도 다 저보다 나이가 많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오신 분들이 그냥 워홀을 툭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직장을 다니다가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나이를 먹고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나이를 먹는다고 이거를 못하는 게 아니구나를 처음으로 호주 가서 깨달았었고 캐나다에 가서 그게 두 번째로 팡 터진 거죠. 그래서 나이에 대한 강박을 조금씩 제가 내려놓기 시작했고 그거를 내려놓으니까 뭔가를 도전할 때 실행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뭔가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좀 주춤거리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이 나이에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나는 정말 어리고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20대 초반 때를 생각해본다면 왜 그때 도전하지 못했지? 왜 그때는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을까라고 항상 매년 생각하면서 나이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현재가 앞으로 살아갈 나이 중에 가장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뭔가를 도전할 때는 지금 당장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생활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세상은 넓다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지구는 정말 넓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직장은 서울에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게 해외 가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내가 너무 취업이라는 거를 기업 안에 가두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기업에서 일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취업의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업이라는 게 사실 직업을 취가 나아갈 취, 그래서 뭐 이루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직업을 이루다 라는 뜻인데 결국에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 안에만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직업은 기업 안에 있지 않아도 프리랜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업가가 될 수 있고 고용인이 될 수 있고 고용주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데 내가 너무 기업 안에 들어가려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우리 한국 안에서 서울 안에서만 취업을 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해외에 가서 워홀을 한 거는 가족들이 없는 타지에 가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그것도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일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도 내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직업을 찾는 일이었어요. 해외에서 일하는 게 뭐 아르바이트 형식, 파트타임이었을지 몰라도 제가 직접 제 힘으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볼 수 있는 경험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도 살아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험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진짜 막말로 우리나라에서 내가 직업을 못 구해가지고 망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거고 뭐라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자신감을 심어줬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사실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나 지금 여기서 뭐라도 그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은 넓다라고 생각하니까 서울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나라 이렇게 넓은데 왜 서울 안에서만 그렇게 고집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은 기업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일이고 갇혀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입시 경쟁을 겪으면서 대학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대학교에서는 취업만을 바라보고 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좀 너무 갇혀서 지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열어주는 경험을 함으로써 제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제 마음의 눈을 확장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놓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잘한다. 잘하는 편에 속한다. 왜냐면 제가 해외에서 그래도 호주에서도 살아보고 캐나다에서도 살아봤잖아요. 그때 일할 때 정말 많이 듣던 말은 한국인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 한국인은 정말 일을 잘해. 이런 식의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일하면서 느낀 게 이제 티월든에서 일할 때 저의 선배였던 사람이 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2, 3주 지나니까 제가 이제 그 선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일을 배워서 제가 일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선배보다 제가 일을 조금 더 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선배가 저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은 좀 일을 빨리 배우고 머리가 좀 명석한 것 같아요. 한국인이 어딜 가나 중간 이상은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살아도 내가 이들 사이에서 경쟁력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 한국인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쟁이 정말 치열했고 부단히 노력하고 살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 어디를 가서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국인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뭘 해도 잘할 수 있겠다, 뭘 하든 도전해볼 수 있겠다,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뭘 도전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호주에 처음 갔을 땐 정말 저는 쫄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력서 던지는 것도 정말 힘들고 되게 겁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캐나다 워홀 때는 엄청나게 보완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력서도 진짜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데부터 던졌어요. 이런 데는 내가 날 안 뽑아주지 않을까 하는 데부터 이력서를 다 넣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나는 가서 잘할 걸 아니까, 이 생각이 드니까 겁이 안 나더라고요. 뭐 사실 제가 던졌을 때 무조건 붙진 않겠죠. 근데 그래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각이 꼭 외국에 있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도 내가 못할 것 같은 일을 도전해볼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정말 좋은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 생활에서 한국인은 어딜 가서든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게 또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저의 성향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서울을 좋아한다 생각했어요. 번화된 도시를 되게 선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해외에서 살면서 선택한 도시들이 다 대도시가 아니었어요. 보통 캐나다 생각하면 뭐 밴쿠버, 토론토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캘거리라는 작은 지역에 갔고, 캘거리에서 또 지역 이동을 했을 때는 빅토리아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런 걸 보면 나도 모르는 취향이 사람이 많지 않은 곳, 번화가 덜 된 곳을 선호하는구나.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북적일수록 사람들이 좀 시니컬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사람들한테 북적이고 치이고 살게 되면은 타인한테 배려심이라는 게 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도 사실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특히 서울은 더 그렇잖아요. 매일 지옥철을 경험하면서 인류애가 항상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너무 치이고 살아서 그랬었던 건지 몰라도 해외 생활할 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 살다 보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친절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문을 열어주고 뒷사람을 기다려준다던가, 문 앞에서 내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먼저 나오게 이렇게 기다려준다던가, 좀 그런 사소한 일상에서의 배려심이 많이 생기고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나는 좀 소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취향을 얻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런 주거 형태에 관한 취향을 잘 모르고 살다가 알게 되면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디로 이사 가고 싶은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가 좀 명확하게 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또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보금자리를 꾸려나갈 때 지역 선정을 내가 정말 선호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곳에도 있어보고 저 도시에도 있어보고 서울에도 있어보고 지금 제 본가가 있는 이 지역에도 있어보고 이렇게 살아가 보면서 내가 선호하는 도시 형태가 어떤 거구나 하고 나를 깨달을 수 있어서 뭔가 앞으로 살아갈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점은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는 점인데요.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살아본 바로는 한국은 정말 치안, 의료시설, 편리성,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진짜 최상위권 안에 드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삶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정말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서 살면요, 진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페에 노트북 두고 어디 갔다 오는 거 진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러는 이유를 알겠는 게, 제가 해외 생활을 하다가 한국 오니까 핸드폰 던져놓고 내 자리 맡아놓고 카페 키오스크로 가는 친구들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저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 안에서 사는 것도 정말 큰 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외 생활을 통해 깨달았던 점은 제가 여태까지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이 한국에서의 환경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한국을 보니 한국에 살았을 때 제가 얽매였던 어떤 사소한 문제점들도 많이 보였지만 내가 한국인으로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살았을 때 진짜 조금 더 감사하며 살게 되고 이 환경을 더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좀 욕심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라 만족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좀 내 한국 생활에 감사와 만족하는 법을 좀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 주변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에 만족할 줄도 알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성공이 있어도 내가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진짜 꽃밭을 걸어다니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생활을 하면서 좀 그 만족하는 법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해외살이를 하면서 제 인생을 바꿨던 부분 마지막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말하는 건 진짜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저리의 목적은 진짜 그냥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자유롭게 댓글로 적어주셔도 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댓글에도 적어주시면 되고 또 고민거리가 있으셔도 적어주셔도 되고 아무튼 댓글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뭐가 됐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미약하지만 이 기간의 해외살이를 통해 느꼈던 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어떤 고민거리들이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저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진짜 저는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모든 삶은 다 각자 치열하게 살고 다 각자의 고민거리를 안고 살고 그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주저리주저리 보시는 분들도 항상 인생을 너무 성공과 실패로 이분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 더 행복한 일이 많아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컨텐츠는 진짜 제가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남기는 컨텐츠니까 이 영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이 댓글창은 열려 있으니 댓글에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주저리 컨텐츠 에피소드 2 이렇게 마쳐봅니다. 안녕!